자, 1월 31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42,5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 주고 382 구간 찍고 여기서 반등 주고 지금 약간 또 쉬어가는 모습, 약간의 하락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우선은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또 영상 보시고 또 영상 하락하니까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약간 하락하니까 이런 영상 올라오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 오늘 제 영상 주제 자체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 있다, 하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제 채팅방이나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제 관점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그냥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냥 악플 달길 좋아하시는 분들,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오전 6시 30분입니다. 저희 무료방, 선물 정회원방, 현물 정회원방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올라오는 영상 주제 자체가 아직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다라는 부분인데,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니까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당시 오전 6시 34분입니다. 비트코인 43,500달러 할 때, 그때 제가 이 내용 하면서 오늘 오후에 영상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했는 거니까, 또 괜히, 또 하락하니까, 좀 하락 내려오니까 이런 영상 또 올리네, 이런 식으로 시비 안 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늦게 올라온 건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죠? 감기가 너무 심해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상이 늦어졌다라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감기 너무 독하네요. 자, 그러면 하락 관점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근거,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매매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어떤 건지 첫 번째입니다. 바로 피보나치를 사용하는 618 구간. 자,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점 자체가 여기에서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격 자체가 여기에서 조정을 내려온 다음에 반등을 줄 것이다. 주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질 것이다. 이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 영상,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죠? 분명히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올라왔다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추세선,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 추세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위치가 여기에서 있는 382 구간, 382 구간과 여기 있는 이 추세선이 겹쳐요.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올라왔죠. 왜냐면 그 위치가 42,600달러 지금 있는 위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피보나치 0.5 구간까지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 618 구간이에요. 자, 하락한 구간에 대해서 382 구간은 지났지만 618 구간 넘기지 않았다. 이 618 구간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618 구간을 넘기기 시작하면 추세 전환의 시점으로 본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0.618 구간을 되돌리지 않으면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구간이 44.2K다. 저희 정혜연방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어떤 말이냐. 자,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을 피보나치를 돌렸을 때 0.618 구간이 여기에요. 자, 보통 이 618 구간이 제가 보는 큰 두 가지가 382 구간과 618 구간이거든요. 이 618 구간을 넘기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죠. 지금 여기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잖아요. 하락 추세가 여기 0.618 구간을 넘기게 되면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추세 자체가. 자, 이 말이 뭐냐, 제가 왜 618 이 구간을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멀리서 과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여기에서, 자,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했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첫 번째 상승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받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382 구간이죠. 그렇죠? 382 구간에서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상승을 해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갑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파동 여기로 볼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0.5포인트 구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게 382 구간은 쉽게 터치를 하는 구간이고, 618 구간이 이제 맥스라는 거예요. 그 추세를 보기 전에.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큰 틀로 우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618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 구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 618 크게 봤을 때 618 구간까지 왔지만 아직 618이 깨지지 않았다. 그럼 추세 자체가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완전하게 하락 추세로 큰 틀로 봤을 때는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첫 번째 파동 0.5포인트 구간에서 막혀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618 구간이 깨지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위치 깨졌죠. 이런 식으로 깨지고 회복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상승을 했는 이 추세가 깨지기 시작한 게 618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이 깨지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추세가 변환이 됐다.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걸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구간이 깨짐으로 인해서 추세가 변경됐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으로 우리 한번 와볼까요? 자, 최근으로 왔을 때 자, 첫 번째 1월에서 여기에서 상승했을 때 618 구간 겨우 견뎌줬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618 구간 견뎌줘요. 0.5포인트 구간 찍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상승했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너무 큰 틀로 보면 이제 이 하락폭이 너무 크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쳐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 가까이 하락을 하는데, 그쵸?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파동씩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올랐네? 이렇게 한 파동씩 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도 계속 피보나치 언급을 드리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제가 말했던 우리 이전 영상에서 뭐라 했나요? 자, 상승을 했는 이 파동에 대해서 382 구간이 여기에요. 382 구간 언급 드렸죠. 382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시면 소액은 382 구간에 진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걸 저번 영상에 제가 언급을 드린 내용이에요.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드렸고, 보시면 이게 여기 이 상승 파동, 이 상승한 파동의 피보나치입니다. 여기에서 상승한 파동의 피보나치가 382 구간, 여기에서 반등을 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엔 하락을 했죠. 그럼 이제 하락한 구간에서 피보나치를 돌려보니까 여기 지금 0.5까지 왔어요. 0.5까지. 근데 0.618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6.618 구간이 44.2K. 근데 이 구간을 깨기 시작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 하락이 끝났고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 지금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여기에요. 지금 조금 범위는 넘었지만 제 관점은 지금 변하지 않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 관점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물론 범위 자체가 382 구간이 될지 0.5포인트 구간이 될지 아니면 618 넘기고 그냥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일단 저는 382 구간 노려봤는데 382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하지만 618 구간 깨지 않았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618 구간을 깼다 라고 하면 저는 이 구간이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왜냐? 618 구간 깼다? 여기서 지지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세가 이 하락에 대한 추세는 없어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618 구간이 아직 깨지지 않은 이상은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이 관점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말했던 거 우리가 하나하나의 파동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봐요. 상승을 했죠.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조정이 올까 하면서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봤을 때 382 구간은 여기네? 여기네? 제가 이거를 여기 도착을 해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조정을 시작을 받으니까 지금 조정 시작이라면 어디까지 올까? 382, 618 체크를 하죠. 그래서 저는 618 구간 33K까지도 열어놓는다 했어요. 매수 타점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82 구간 찍었을 때 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라. 보통 382 구간 많이 찍어요. 그리고 0.5, 618까지. 여기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382 구간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382 구간 왔었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나요? 사고 싶으면 사라고. 근데 저는 조금 욕심 부린 거예요. 조금 더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저는 조금 밑에 37.7K 이 정도를 노리다가 저는 놓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영상에서 말했어요. 그냥 포모 겪으실 분들 사라고. 382도 기다렸던 구간 382 구간 아니냐. 우리 계속 기다렸지 않냐. 382 구간 왔네요. 사실라면 사셔라. 저는 근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살래요 했는데 저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있는 618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하락 관점을 좀 유지한다. 물론 이거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가 이제 좀 큰 틀이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자 코인쉐어스에서 나오는 보고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유출량, 디지털 자산 유출량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약 5억 달러 이상의 규모의 유출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실제로 보시면 계속해서 유입이 됐었어요. 계속해서 유입이 되는 이 시기가 언제냐?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이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속 유입이 됐었죠. 이 유입이 되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에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2주간 유출이 됐죠. 바로 여기입니다. 크게 우리가 저번 주에 조정받았던 구간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흐름 자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 자산에서 유출 유입량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유출이 됐던 시간이 여기예요. 이게 주봉이라서 작아 보이는 거지. 이거 큽니다, 생각보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면은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주봉이라서 캔들이 작아 보이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유입됐을 때 올라왔죠.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 거의 한 10몇 주간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가 여기. 그리고 이제 유출량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이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였을 때는 이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추가적인 유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요약 드리면 비트코인에서 거의 4억 7,900만 달러가 유출이 됐어요. 오히려 숏 비트코인이 하락에 대기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1,600만 달러, 1,060만 달러가 오히려 유입이 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도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유출량이 굉장히 커요. 4억 900만 달러.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출량이 계속해서 조금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제 하락을 좀 보고 있는 근거들에 대해서, 물론 상승을 바라보는 근거들도 몇 가지가 있지만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하락 쪽에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말했던 이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 1월 24일 날 여러분들께 말했던 거, 지금 달러 인덱스 어디다? 저항에 위치하고 있다. 저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저항 맞고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1월 24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했던 근거, 이 영상에서 말했던 근거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했죠. 내려오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반등은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말했던 달러 인덱스, 저항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올라와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나왔어요. 예측한 범위보다 조금 더 올라왔긴 한데 지금 여기까지 나왔고, 그럼 지금은 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자, 보시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달러 인덱스란다. 이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추세선이 멀리서 보잖아요. 굉장히 강한 추세선이에요. 여기서부터 맞고 견뎠던 추세선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항 맞았죠? 내려왔어요. 우리가 말했던 이 구간처럼 저항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어때요? 가격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아래쪽에서 지지를 하려고 기다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조금 더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반대로 가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비트코인은 올라왔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보면은 하락의 근거가 좀 더 많아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관점이 깨지는 건 말했던 것처럼 이 618 구간, 이 구간이 깨지면 이 하락 관점이 폐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618 구간을 깨고 여기에서 더 올라왔다.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44.2K
이 구간을 확실하게 넘기는 무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하락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도 제가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제 관점이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618 구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그리고 말했던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상승을 했다. 하면서 조정을 받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생각해봐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기 시작하네. 파동이 끝난 거 아닌가? 그럼 이때 이제 피보나치 딱 돌려보는 거죠. 딱 돌려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 가다가 382 구간 뭐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까지 가지? 라고 생각하다가 모를 때 갑자기 뭐 618 구간 찍게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한파동이 또 생겼네요. 그쵸? 여기에서 내려왔으니까 한파동 생겼네? 그럼 여기에서 피보나치를 여기 고점까지 찍어 보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일단 고점 찍어 놓고 이렇게 봐요. 봤는데 조정이 받네 어디까지 가지? 이렇게 해서 피보나치 돌려보니까 382 구간 왔네? 그럼 382 구간에서 매수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면 거기서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파동 만들고 382 구간 나 매수 그럼 한번 해보고, 0.628 구간 만약 이게 여기까지 와서 이 구간까지 깨져버리네. 그러면 그때는 추세가 변환된 거네. 도망가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요점 정리드리면, 지금 382 구간 여기서 매수는 솔직히 못했어요. 조금 더 욕심부리다가 못했는데, 지금 있는 위치가 말했던 것처럼 382 구간을 깨지 않았고, 618 구간을 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하락의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말했던 이 추세선을 약간 이탈하긴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래 구간으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처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또 어디까지 볼 수 있다? 말했던, 저는 그때는 여기 상승분의 피보나치 0.618 33K 여기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33K를 깨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거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파동 보다가 말했던 거 어떻게 본다 했죠? 아예 큰 틀로 하나를 본다. 큰 틀로 보면 28K까지 나와요. 근데 일단은 짧은 파동으로 여기 노리고, 만약에 진짜 맥시멈 보면 28K까지도 우리가 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딱딱딱 쉽게 요약 정리를 하려 했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일단은 이 점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2월 1일 목요일 날 이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아니라 예상치.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약도 먹고 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예상치를 보면은 뭐 동결을 할 거라는 거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3월 3월도 아직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네요. 3월의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일단은 대부분 시장 자체가 지금 동결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결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크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하는지,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인지,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좀 요약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